지난주에도 많은 사건, 사고가 있었습니다. 야구 해설가인 하일성 씨는 다시 사기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. 대한수영연맹은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한 비리 혐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또 취업을 미끼로 대학 동기생을 폭행한 대학생이 구속된 사건까지 전 수서경찰서 백기종 강력팀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우선 백 팀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. 이른바 악마 동기생 사건이다. 그렇습니다. 이런데요.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? 네, 인분 교수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이 악마 동기생 사건이 났는데요. 2014년도에 이제 그 군을 갔다가 그다음에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한 대학생이 1년여 만에 2015년도에 이제 그 동기생과 중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집안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우수한 이런 그 동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취업을 시켜주겠다, 졸업 후에. 아니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너하고 같이 동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.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말에 의해서 같이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, 대전에 있는 한 사립대죠. 근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행태가 나오냐면 굉장히 가학적인 행위가 나옵니다. 예. 바로, 게임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고, 졸면은 이 성기를 갖다가, 철제로 이 소위 말하면 옷걸이, 철제 옷걸이를 8개를 풀어서 꼬은 이런 쇠뭉치로 때린다라든가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예. 또 가학행위를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한시에 점호복을 시킨다라든가 예. 하여튼 그 자취방 그리고 그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이나 또 부업을 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1년여 동안 네. 가학행위를 한 게 결국은 그 담당 교수의 발견으로 인해서 검찰에 고소가 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. 예.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. 백 변호사님, 그 어느 폭행 범죄와 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네.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 이런 게 나왔습니까? 일단 구체적인 물증 첫 번째는 피해자의 몸 상태입니다. 일단 예.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극단적으로 성기가 3분의 1 정도 괴사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. 일단 피해자의 몸 상태가 그렇고 또 장기간 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피 묻은 속옷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해자 역시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제 폭행을 자발적으로 저쪽에 요청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니까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물증 자체는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. 다만 이 폭행의 정도나 그다음에 이제 중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돼서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법리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양자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대지신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실제로 가혹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가혹행위를 요구해서 이 가해자가 이 사람이 요구에 따라 한 건지 그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악마 동기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른바 네. 가해자 쪽에서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부분도 저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 가해 학생 아버지의 예.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. 이거는 이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키 차이가 15cm 이상 납니다. 아.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학생이 훨씬 커요. 180 이상 되고 예. 가해 학생은 굉장히 작습니다. 그리고 네. 나이도 한 살 이제 피해 학생이 더 많고요. 네.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뭐 신체적인 차이도 나고 나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1년 동안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. 아. 그리고 예. 이 지금 피해 학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본 결과 무슨 그 체벌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가혹행위를 하는 약간 그 매조키스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이 아들은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해하고 있으면 말리려고만 했을 뿐이지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이제 가혹행위를 도와준 거였지 뭐 이쪽에서 요구해서 한 거지 뭐 처음부터 일시당초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그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지금 사기 혐의로 그 경찰에 입건이 됐네요. 어떤 사건입니까? 네, 지금? 지금 그러니까 하일성 씨가 2014년도에 그 강남 쪽에 강남이 아니가 어디죠? 경남 쪽에 있는 경남, 한 프로야구단에 예. 그 아들을 좀 넣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예. 그 부탁을 그러니까 본인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예. 그 이후로 갚지 않았다 해서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인데요. 네. 지금 하일성 씨 입장에서는 아니, 나는 그런 요구 때문에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단순히 돈을 빌린 거다. 네. 돈을 빌리고 지금 아직 갚지 못했을 뿐이고 현재 3천만 원 정도 변제를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돈의 이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사기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텐데요. 어떻게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사실 이 부분은
명확하게 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하일성 씨가 지금 주장하는 바대로 3천만 원을 실제로 변제를 했는지 예. 그렇다면 빌린 돈을 갚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하일성 씨하고 지금 고소한 고소인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둘의 친분 관계가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. 네. 이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가 되는지 이 부분은 돈의 성격에 따라서 사기죄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지금 현재 돈을 안 갖고 있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확한 물증보다는 이 둘 사이 대제신문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게 이 돈의 출처나 이 돈의 용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백팀장 이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하지만 그 하일성 씨의 입장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? 네, 그렇습니다. 나오십니까? 예, 하일성 씨 같은 경우에는 예. 사실 2014년도에 예. 이 아들을 고소인 주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일성 씨는 아니다. 나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네.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서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인 3천만 원을 갚았고 또 아들을 프로 구단에 입단을 시킨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는 보겠다. 하지만 그 돈의 성격이 그걸 못 빌미로 해서 5천만 원을 빌린 게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밝혀내야 될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그 수영연맹 비리 사건인데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처음 앵커멘트에서 그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을 비롯한 비리 혐의로 네.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랬는데 노민상 감독께서 한 게 아니고 거기도 피해자죠, 지금. 그렇습니다.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? 노민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 전 그 이사가 사실 그 체육계 대한수영연맹에 세 사람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. 예. 정 전 전무 이사, 그다음에 또 다른 이사인데 예. 그 지금 서울 송파 방해동에 있는 거하고 강원 연맹에 대한 20여 곳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죠. 예.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 노민상, 박태환 선수의 감독 코치를 맡았던 노민상 씨가 무려 10여 년 동안을 월급에서 일정 기간을 계속 상납을 했던 게 1억 정도 됩니다. 이 부분이 예. 밝혀졌는데 결국은 노민상 감독도 피해자지만 현재는 보직이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지속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비리가 막 불거져 나오는 것은 그동안의 각종 체육계 연맹에 대한 비리가 많이 있었죠. 그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노민상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. 이런 걸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. 아. 네, 보직 해임된 거에 대해서. 아, 네. 그렇다면 상납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윗선들을 뭘 했다는 건지 궁금한데 수영연맹을 위해서 썼다는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지금 수영연맹은 이 돈을 차명 계좌로 또 받았던 것이 검찰 수사에 드러났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상납 단계를 거쳐서 피라미드형으로 예. 상납된 게 아니냐 이런 오랜 관행을 어떤 비리나 불법으로 보지 않는 이런 관행이 문제다. 그래서 여기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지금 검찰의 뜻인데 이 부분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결국 수사가 마무리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수사가 시작된 지 꽤 됐나요? 예, 아니면? 수사가 시작된 지가 좀 됐습니다. 이 수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? 이 사실은 제보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. 제보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이 돼서 결국은 서울 송파구 방해동에 있는 수영연맹을 비롯한 그다음에 예전에 승마협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연맹에 대한 그 비리가 터져 나왔죠. 그에 대한 일환으로 수사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결국 검찰에서 수사의 어떤 마무리 불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저희가 통상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협회는 괜찮을까 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다른 협회도 아마 곧 머지않아 검찰의 칼날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사실 2월 17일에 문체부에서 보조금 횡령 남용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수영연맹하고 사격연맹 또 승마협회까지 전부 이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대표 훈련비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때 이제 바로 검찰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일단 수영연맹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나머지 이 불법적인 관행들을 가지고 있는 각종 이 스포츠 관련 연맹들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과정으로 보이고요. 아까 시작할 때 제가 하나만 좀 정정하고 싶은 건 예. 지금 노민상 감독님께서 피해자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네. 아직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예. 상납을 하면 이게 배임 수증죄라고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무언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사 자리로 가기 위해서거나 해서 상납을 했다면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. 아. 현재는 노민상 감독님께서 본인은 내가 이렇게 상납을 한 게 아니라 갈취당한 거다라고 해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아,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네, 상납을 그렇죠. 했다면 그것도 범죄 범죄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. 아, 네.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네, 부분이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난주 사건들 정리해봤습니다. 그 백기종 팀장님,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